VBN. 자, 반갑습니다. 우리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시장 점유율 97% 대한민국 금융시장 완전히 바꿔버릴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눌러주시고 영상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기업은 사실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눈여겨보지는 못한 기업이에요.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완전히 바꿔버릴 기업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금융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오프라인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었었죠. 뭐 점포라든지 이러한 곳에 들려서 실제로 뭐 입금을 한다든지 뭐 출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송금을 한다든지 뭐 은행을 들리거나 아니면 ATM기를 가서 한다든지 결제를 할 때도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든지 뭐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오프라인식 결제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금융시장 자체가 이제 좀 디지털화가 되고, 최근에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K뱅크라든지 이런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결제를 할 때도 간편 현금 결제라든지 결제를 할 때에도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같은 걸 쓰면서 간단하게 이제 결제를 하는 이러한 이제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스마트폰에서 뭐 무슨 페이, 뭐 신세계 페이, 뭐 페이 무슨 페이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이버 페이도 있고요. 뭐 정말 많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간편 결제 시장으로 나아갈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 간편 결제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독보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이 세틀뱅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카카오뱅크랑 K뱅크는 들어봤어도 세틀뱅크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장 점유율이 97%냐면 간편 현금 결제, 이 시장의 이제 점유율이 사실상 97%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의 독점에 가까운 과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97%면 뭐 거의 그냥 이 시장 자체를 세틀뱅크가 다 먹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뿐만이 아니라 가상계좌 중개 서비스를 이제 같이 또 진행을 하는데, 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67%, 68% 가까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시장 점유율이 간편현금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는 사실상 97%, 가상계좌 이제 중개 서비스는 68%로 사실상 이 분야에 있어서는 세틀뱅크가 거의 압도적인 장악력을 발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빵빵한 기업들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페이 붙은 거는 거의 전부 다 이제 세틀뱅크의 고객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페이, 엘페이라고 그 롯데페이 있죠? 엘페이, 롯데백화점에서 쓰는 엘페이, 네이버에서 쓰는 네이버페이, 그 다음에 티몬페이, 티몬 쓸 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11번가에서 쓰는 11페이, 제로페이, 그 다음에 뭐 페이코, 신세계, SSG페이, CJ, 넥슨, 배달의 민족, KT, 하나투어, 모두투어, 로켓페이, 여기어때, 또 원페이, 아프리카TV 전부 다 이제 세틀뱅크의 고객사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일단 국내에 웬만한 우리가 들어본 은행은 거의 다 이제 그 계약을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KG 이니시스라든지 다날이라든지 KG 모빌리언스,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뭐 GS샵, NS홈쇼핑, 조선일보, 나이스 평가정보 전부 다 이제 고객사로 있어요. 전자결제 PG 부분에 있어서 고객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계좌 쪽으로는 국내에 웬만한 이제 국영기업들하고 다 거래트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국세청, 뭐 특허청, 관세청, 국토교통부, 한전, 그 다음에 뭐 대한적십자사, 대법원, 중소기업진흥진단 뭐 이런 데도 다 고객사예요. 그래서 은행들 같은 경우에서도 은행에서도 이제는 간편결제로 이제 많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틀뱅크를 거칠 수밖에 없고, 시장 점유율이 97%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지역화폐 플랫폼 제로페이 중개사업자로도 참여하고 있고, 일단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송금을 하거나 이럴 때 전화번호로 송금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계좌번호를 뚝뚝뚝 누르고 얼마 보내고 계좌에 이제 소유주라고 하나요? 예금주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그 계좌번호를 외우기가 어려워요. 내 계좌번호 외우기도 어려운데 남의 계좌번호는 더 외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틀뱅크에서 이제 번호로 보내면은 알아서 이제 글로 돈이 가게끔 상대방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송금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이제 또 진행을 하기 시작해서, 사실 이 업계에서는 선두주자고 이미 시장을 다 장악한 기업이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다시 새로운 이제 업체가 들어오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새벽 배송이라든지 뭐 배달앱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정말 많이 니즈가 늘어나면서 세틀뱅크는 정말 이번에 핫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틀뱅크 같은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압도적인 1등 기업인데, 사실 이제 간편연금 결제 분야에서 워낙에 이제 압도적인 분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주가가 왜 아직까지 안 올라갔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세틀뱅크를 같이 볼 건데, 보시다시피 세틀뱅크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0년도 19년도는 뭐 증시 당연히 안 좋았고요.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주가가 계속 무너졌죠. 그러고 나서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한번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2월 달이었는데 윗꼬리를 달고 쭉 빠졌어요. 그래서 페이크를 한번 줬는데, 사실 이제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페이크를 주고 나서 이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한번 충분히 도약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일단 세틀뱅크는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6년부터 지금 보시면은 계속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 잠깐 이제 뭐 작년에 주춤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쭉 늘어나다가 작년에 살짝 주춤했는데, 크게 뭐 재작년하고 큰 이제 이질감은 없는 순이익입니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이 3천억 정도인데, 이 정도 이제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순이익이 뭐 그래도 100억 초반대를 유지해주고 있다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향후 성장성이나 시장 장악력을 감안해보면 충분히 추가 급등이 예상이 되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난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카카오뱅크라든지 보안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카카오뱅크 보안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드림시큐리티가 어마무시한 슈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이제 추가적인 슈팅은 나오지 않았지만 1차 슈팅을 보여주고 충분히 추가 슈팅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직접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틀뱅크라는 기업이 드림시큐리티의 뒤를 이어서 충분히 카카오뱅크 후속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사실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기에 적합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신규 상장주는 증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추세가 한번 깨지면 주르륵 주가가 무너질 수 있어요. 기업이 좀 좋기는 한데 아직 실적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폭발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나는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세틀뱅크의 대주주인 민엔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민엔지라는 기업이 지분 38%를 보유하고 있고, 민엔지가 세틀뱅크의 대주주로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세틀뱅크의 시가총액이 현재 3,050억가량인데 민엔지는 세틀뱅크보다 실적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2,000억 초반대입니다. 2,30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순이익적인 측면은 100억대가 아니라 무려 이제 300억에 육박하는 실적을 작년에 냈고, 올해는 약 300억 후반대의 순이익을 낼 걸로 기대가 돼요. 내년은 400억 중반대까지 성장할 걸로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PER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10배도 안 되는 수준이고, 부채 비율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50%도 채 되지 않는 부채 비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감 있는 재무 상태와 그리고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정말 잘 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 2019년도 그리고 2020년 상반기까지 증시가 무너지면서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주가 상황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민엔지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하락이었죠. 도움이 된다라고 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사실상 이제 민엔지를 투자하지 않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2017년도 순이익이 200억도 채 안 될 때 주가가 28,000원 가까이 올라갔던 걸 감안하면 지금 현재 순이익이 300억가량, 그리고 올해는 300억 후반대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현재 주가가 2만원도 하지 않는다라는 건 민엔지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2,300억가량인 것만 우리가 보더라도 현재 순이익을 300억, 그리고 이제 올해는 300억 후반대까지 낼 걸로 기대되는 기업이 충분히 추가적인 도약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한 추가 낙폭 이후에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주봉상 제가 정말 많이 강조드렸던 이 굵직하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회색선,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 120선인데 바로 이 주봉상 120선을 돌파하면서 120선 지지를 받쳐주고 재반등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그리고 구름대도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구름대 돌파 이후 120선 지지 후 반등을 보여주는 현재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봉상 120선 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차트적으로도 너무나도 안정감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17,500원의 지지라인을 구축하고 충분히 2만원으로 돌파를 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 보여주고, 2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25,000원, 3만원까지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어요. 17년도 3만원까지 갔던 걸 감안하면 앞으로 증시 분위기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걸 감안했을 때 3만원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겠다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지금 세틀뱅크라는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의 성장세도 너무나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00억가량의 시가총액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 간편현금 결제 서비스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주주로 있는 민엔지 역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바이오11이라는 자회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성장세가 매섭습니다. 중요한 건 2020년부터 여기 이제 매출이 이 민엔지에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 상황에서 바이오11의 이제 자회사 매출도 민엔지에 포함이 되기 시작한 게 바로 최근이라서, 사실 앞으로 이제 바이오11의 성장세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틀뱅크의 간편현금 결제 서비스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어서 안정적인 성장을 충분히 민엔지가 가져갈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도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엔지가 자체적으로 지금 2차 본인 인증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이동통신 부가 서비스 형태로 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쪽이라든지 뭐 건강지킴이, 주식투자노트, 앱플레이어 등을 통해서 생활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이 2차 본인 인증 서비스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안이잖아요. 그래서 보안 쪽으로 해서 추후에 계속해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핀테크 기업 세틀뱅크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 바이오11의 폭발적인 외형 성장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민엔지의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의 핵심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판매되고 있는 것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엔지 같은 경우에 이 순이익적인 측면이 16년도부터 해서 111억, 183억, 197억, 239억, 293억으로 20년도까지 5년 연속 순이익이 계속 성장했어요. 올해에서 내년까지 이 기세를 이어가서 이 예측치대로만 나온다면 6년 연속, 7년 연속 순이익 성장세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2015년도 상장을 하고 나서 17년도 잠시 오르려고 하다가 18년도, 19년도, 20년도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 민엔지가 상장 이래 역사적 최저점을 달성하고 회복세에 있는 현 자리에서 저는 차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자리를 모두 잡아줬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지금 16년 이후로 그리고 상장한 이래로 순이익이 퇴보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기업인데 주가는 최저점을 무려 작년에 찍었다라는 겁니다. 2015년도에 상장을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실적이 이제 순이익이 퇴보를 한 적이 없어요. 16년 이후로. 그럼 15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16년도부터 주가는 계속 올라야 정상인 건데 오히려 최저점을 작년에 찍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최저점을 갱신하면서 그만큼이나 주가가 무너졌고, 여기에서도 충분히 추가 슈팅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자리였는데 19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좀 어려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로나까지 20년도에 닥치면서 주가 낙폭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세를 보여주니만큼 지금의 기회를 꽉 잡아야 될 만한 상황의 종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주가가 과거에 이제 저항 때 보시다시피 계속 저항을 맞다가 여기서 또 지지를 받쳐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저항을 맞고 돌파한 이후에는 이 가격대의 지지를 120선으로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 17,000원 부근의 지지라인을 충분히 견고하게 받쳐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17,000원 가격대의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본격적인 급등을 이제 보여줄 만한 기업이 아닌가. 앞으로의 성장세뿐만 아니라 지금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모두 고려한다면 차분히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민엔지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해서 증시에 휘둘리지 않는 매매를 하기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부채 비율 안정적이죠. 실적 계속 늘어나고 있죠. 사실 주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쫄 필요가 없는 기업이었어요, 민엔지는.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결과적으로 떨어졌고 민엔지를 투자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이제 마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세틀뱅크와 민엔지를 한번 눈여겨보신다면은 제가 보기엔 올해 굉장히 안정감 있는 급등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에 민엔지와 세틀뱅크 통해서 내가 공격적인 투자를 어느 정도 좋아한다라고 하면 세틀뱅크, 안정감 있는 투자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민엔지를 투자해 보시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민엔지가 제 눈에는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선호하는 스타일의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점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수익을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국내의 부동의 1위 시장점유율 간편결제 간편현금 결제 시장점유율 97%, 가상계좌 중개서비스 시장점유율 68%,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완전히 바꿔버릴 기업이 아니라 이미 바꿔버리고 있는 기업, 카카오뱅크와 K뱅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의 웬만한 모든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그 기업, 세틀뱅크의 대주주 민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는 세틀뱅크까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업, 우수한 기업,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분석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단타사냥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단타사냥꾼 어플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타사냥꾼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스마트폰 들어가셔서 수익사냥 들어가거나 테마사냥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오전 시황과 장마감 시황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사냥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시황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테마사냥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관련주나 당일 특징주 정리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주 이런 거 올려드렸고 특징주 이런 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지금 주목해봐야 될 만한 산업들을 분석해서 여기에 자료들을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운영하고 무료로 다운받고 무료로 모든 게시물들을 열람할 수 있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꼭 여러분들 다운받으셔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끔 이제 추천주 같은 것도 나가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셔가지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래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가던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서플러스 글로벌 수익 잘 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영상 통해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너무너무 잘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3월 중순부터 추천했던 종목이죠. 이때 3월 19일날 추천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주가 쭉 올라가더니 계속 올라가죠. 아마 이때 3월 22일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 지금 많이 내고 계실 것 같아요. 쭉 들고 가서 서플러스 글로벌 계속 쭉쭉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 다른 제가 유튜브에서 추천해드린 종목도 쭉쭉 들고 가서 좋은 결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미네인지와 세틀뱅크도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시고 좋은 수익 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이 전문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